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투자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론은 기출문제집 82페이지 2번부터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수년제 가치는 얼마인가? 0년차 현재죠.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 얼마라고 1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기간이 7년인 연금현가계수는 3.50이고 7년 일시불 현가계수는 0.6이고 주어진 조건이 하나다. 지금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단위가 만원 단위죠. 11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유입은 운영하여 돈이 들어올 테니까 1년 후에 120만원, 2년 후 120, 그래가지고 6년 차까지 120만원이 들어오고, 7년 차에는 이제 7년까지 들어오고 이제 많은데, 그래서 1420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수년가를 내려면 유입의원가에서 유출원가를 빼고, 그래서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투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 똑같은 금액이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연금 현가계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연금 현가계수는 기간이 7년짜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간이 7년짜리를 1원씩 연속 7년간 들어온다면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이자율을 다 고려한 것이 얼마 되냐면 3.5원이 된다는 거예요. 1원씩 7번 들어온다면.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이제 또 일시불 현가계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투자해서 운영해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다가 마지막 연도에는 투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투자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일시에 또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7차 년도에 투자 기간 마지막 연도에 그 투자 대상을 팔았더니 그게 1420이 들어온다. 근데 이 1420에는 두 가지가 포함하여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번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 매각 대금이 또 더해져 갖고 1420만원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을 활용할 때 써먹는 연금 현가계수가 7년을 줬는데 그게 3.5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이제 들어오는 거 일시불로 들어오는 거, 마지막 연도에는 매각 대금만 딱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시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0.60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7년짜리 연금현가계수인데, 근데 지금 주어진 표에 의하면 6년까지 120만원씩 연속 들어오고, 7년에는 지금 매각대금하고 120만원이 더해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7년짜리 들어오는 1420을 두 개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120만원씩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속.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에서 계속 이제 120만원씩 들어오는데, 이제 7차년도에는 이제 얼마 들어오냐면 1420이 들어와요. 7차년도에는. 근데 우리가 연금현가계수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연금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하면 그 금액이 현재 시점의 값어치로 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점이면 여기 이리 가져와 해가지고
할인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연금이 지금 120이에요. 근데 연금환가 계수가 7년 기간 동안에 이게 3.5라고 주어져 있어요. 3.5. 그런데 이게 지금 7년 후를 이걸 그래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연금 120하고 그 120을 빼면 1300은 내각대금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그래서 뭐 월세라든가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각대금으로 130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금연가계수 3.5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곱했더니 120만 원 곱하기 그 3.5 했더니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냐면은 해설에는 두 개를 다 플러스 했네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한꺼번에 요 1300만 원 들어오죠. 근데 그게 일시불 연가계수 1300은 딱 한 번만 들어오니까 일시불 연가계수 써먹어야 되죠. 이게 얼마냐면 0.6.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온 유의부 현가예요. 이것이 유의부 현가다. 그 다음에 유출현가, 현재 나간 것이 얼마냐면 1100이 나갔죠. 1100. 그러면 순현가가 나올 텐데, 이건 유출후 현가. 그러면 순현가가 얼마냐면은, 그렇게 구했더니, 요 앞에 거, 유의변가가 1200이고, 그 다음에, 현재 나간 것이 1100, 유출현가. 뺐더니, 순현가가 얼마냐.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100만원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키는 요거 1420을 120과 1300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누어 갖고 7년짜리 연금환가계수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동영상 요것이 지금 지지대가 여기에 지지대가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보면, 다음 문제는 그 기출문제지 83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83페이지 3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1번 현재 10억 원의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이거는 10억을 딱 투자해 가지고 매년 2%씩 올라요. 그럼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5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10억을 매년 투자했느냐, 딱 한 번 했다. 딱 한 번 했다. 딱 한 번 했더니 그 10억이 계속 커져. 2%씩. 그런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시불이에요. 일단 일시불. 왜냐면 10억이 매년 10억을 투자했으면 연금일 텐데 딱 한 번만 투자했기 때문에 일시불이고, 그래서 10억을 딱 한 번 투자했고 한 번 했을 때문에 일시불. 매년 10억씩 투자했으면 연금. 그런데 이게 얼마씩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냐? 2%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금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얼마나씩 늘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2%씩 0.2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 이제 현재 10억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 늘어나가지고 요게 되는 거예요. 1년 후는. 그 다음에 2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년 후는 이것이 또 원본이 돼요. 1년 후를 낼 때는 10억이 원본이었지만은 2년 후를 낼 때는 이미 2% 오른 이것이 원본이 돼요. 이것이 원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원본으로 하여 그 원본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원본의 0.02% 더하면 2년 후 것이 된다. 또 같은 논리로 진행돼 가지고 이것이 2년 후 것이 이것이 됐는데 다시 3년 후는 이것이 원본이 돼 가지고 1 플러스 0.02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구하면 10억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5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를 써먹어야 되냐, 일시불 미래가치계수를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려요. 연금은 매년 10억씩 투자했을 때 얘기요.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사한정하는 경우에 일시불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원리금 균등은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대부 금액 빌려왔어요. 빌려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갚아나가야 된다. 앞으로 갚아나가야 된다. 근데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갚아나가야 돼요. 근데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갚아나갈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매달 갚는다고 할 때 첫 달은 원금 일부 갚았잖아요.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일부 갚았죠. 그러면 이제 잔금이 줄어들죠. 일단 첫 달에 원금 좀 갚았으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달에는 또 일부 원리금 균등 갚으면 또 잔금이 또 줄어들잖아요. 원금을 조금 갚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원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랬을 때 매기 갚아야 될 금액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점점 작아질 텐데, 그러니까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이거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갚아 나갔을 때 빌려온 원금과 늦게 갚은 거에 대한 이자를 다 청산하게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저당 상수를 이용해야 돼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무슨 뜻이냐면, 저당 상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당 상수의 뜻이 1원을 빌려왔다. 근데 몇 년 동안에 갚아야 되냐? 10년 동안 갚아야 된다. 이자가 몇 %냐? 이자를 10%씩 이자를 계산해서 갚아야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요걸 저당상수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당상수는 이제 연금형가계수의 역수잖아요. 연금형가계수의 역수인데, 연금형가계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연금형가계수의 역수요. 연금형가계수의 역수. 그래서 연금형가계수를 이제 생각하면, 자, 이런 식 돈 들어온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돈 들어온다. 가져와라, 현재로. 그러면 이자 빼고 가져오게 된다. 또 이자 빼고 가져온다. 이자 빼고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쭉 계산하는 게 연금형가계수예요. 이게 연금형가계수인데, 연금형가계수다. 저당상수는 얘하고 반대예요. 이렇게 가져왔던 거를 다시 되돌려라. 되돌리면 이자가 계산되는 거예요. 일이 오면, 현재로 오면 이자가 빠져나가는 거고, 다시 미래로 가면 늦게 갚으니까 이자를 더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미래로 가서 갚아라. 그렇게 되면 뺐던 이자가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형가계수가 이런 식 들어온 것을 이리 가져온 것이었는데, 다시 이것을 되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자가 붙은 저당상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제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똑같은 금액을, 균등한 금액을 갚아나간다. 그러면 저당상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10년일 때 10%면 얼마냐? 만약에 0.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매번 0.1을 2원씩 갚으면 그 0.2 안에는 원금 1원을 10년 동안 쪼갠 거하고 늦게 갚은 거에 대한 이자하고 더해져서 일정한 금액 2원 안에 들어있어요. 2년 후에도 0.1을 갚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 1원을 쪼갠 금액하고 늦게 갚은 거에 대한 이자를 더해서 요걸 합계 금액이 0.2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곱하면 나와요. 그래서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틀렸어요. 이거는 저당상수를 사용해야 돼요. 3번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채기수 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 현재가치계수가 된다. 자, 이거는 공식을 다 이제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요 3번 문항을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다 알고 있으면서 풀도록 하는 문제는 한 30년 동안에 그 출제된 문제 중에서 한두 번 몇 개 없어요. 공식을 외우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됐어. 그러면 일단 연금현가계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공식이. 연금현가계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분의 2자 그러죠.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이것이 연금현가계수예요. 이것이 연금현가계수다.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채기금계수하고 곱하라고 그랬어요. 감채기금계수는 이제 그 연금 미래가치계수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분의 i. 이것이 감채기금계수예요. 감채기금계수. 이걸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곱하면 일단 i 지워져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만 남죠 앞에는. 그래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 n승이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n승은 1 플러스 마이너스 n승은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이 바로 요거요. 근데 이 앞에 1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그 1은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 플러스 i의 n승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i의 이렇게 n승.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결과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니까 요것이 바로 요거니까 그렇게 돼서 요거에다가 이제 얘만 곱하면 되죠.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분의 여기 아까 약분했으니까 여기 1이잖아요. 1. 그래서 1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 지금.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 그러니까 약분돼 버려요. 약분돼 버리니까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이 일시불 현재가치계수예요. 일시불 현재가치계수. 그래서 일시불 현재가치계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이제 푸는 문제인데 하여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번 이제 맞고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임대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에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금계수를 사용한다.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 계속 받아요. 받으면 얘를 은행에서 계속 적립해. 받아서 적립하고 받아서 적립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금계수를 사용한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받은 금액을 계속 은행에다 집어넣었을 때 하여간 뭐 상가에서 돈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걸 계속 은행에다 정리했어요. 상가에서 돈이 들어오면 일단 돈 들어와. 1년 후에 얼마 하여간 돈이 들어와. 그래서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온다. 또 2년 후에도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온다. 3년 후에도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온다. 또 달달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요 시점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들어오자 은행에다 들어오면 은행에 넣어 들어오면 은행에 넣어 그러면 계속 은행에 넣었을 때 이것이 미래에 돈이 들어올 때인데 현재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면 이걸 일이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를 써먹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미래로 간다면, 요것이 미래로 간다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면 연금 미래가치계수. 현재로 땡기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다면 연금 평가계수를 써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에 8억 원이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는가? 저당상수를 쓴다. 틀렸어요. 왜냐면 지금 얼마가 있을 텐데, 현재 얼마가 있을 텐데 1년 후 2년 후 해갖고 5년 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5년에 얼마가 되냐면 8억이 된대. 8억. 그럼 8억이 된다면, 그런다면 계속 현재 얼마 있어가지고 계속 불어날 거 아니야. 이게 일시불이 있고 그 일시불이 계속 커지고 복리로 커져서 8억이 될 테니까, 거꾸로 8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8억이 한 번만 들어오니까 일시불 평가계수, 8억짜리 일시불 평가계수를 곱하면 현재 금액이 나올 텐데, 저당상수 쓴다 보니까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4번도 지금 20분이다 가지고 다시 쉬었다 해야 됩니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